오늘은 육신의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간은 신이라고 하는데요. 몸신자를 써서 신이라고 하는데, 이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뇌에서 발생하는 생각이라는 게 있죠. 생각. 그리고 우리가 육체라는 특징이 있어요. 육체라는 특징과 뇌에서 나오는 생각을 합쳐서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데, 육체를 뜻하기를 정이라고 하고요, 생각을 말하기를 우리가 신이라고 말하는데, 합쳐가지고 정신이라고 해요. 우리가 정신이 있네 없네 이러한 말을 하는데, 그 정신이라는 것 중에서 정은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는 건데, 이 두 개를 합쳐서 신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신이라고 하는, 정신이 합쳐진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을 명리학적으로 우리가 일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간의 구성을 하고 있는 정신이라면은,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육신으로 보게 되면은 인성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신과 같은 존재로서 지적인 능력을 만드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 사고력이라고 하고, 이거를 육신으로는 인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성을 지식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이라고 하는 것은 식상으로 갔는데, 이거는 형적인 요소로서, 그러니까 체적인 요소, 육체와 같은 것이죠. 이거는 이제 기술 능력과 같고요, 현장에서 발휘하는 현장 능력과 같은 거예요. 인성을 또 이래 우리가 두 개로 또 나누어야 되겠죠. 하나는 정으로 나누고 또 하나는 편이 되는데, 정과 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정이라고 하는 현실 환경이나 조직에 맞게, 환경에 맞추어서 자기 능력을 발휘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편이라고 하는 것은 자질에 맞게, 그렇죠? 내 자질에 맞게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는 현실 환경이라고 하는 외부에 맞추어서 내가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라면은,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환경보다는 내 자질에 초점을 맞추어서 내 자질 능력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현장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또 역시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하나는 식으로 가고 하나는 상으로 가잖아요. 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능력에 맞게 현장에서 발휘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맞게, 상대에 맞추어서 내 능력을 발휘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신적이고 하나는 정적인데, 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 능력이고요, 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발휘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간은 바로 이렇게 정적인 능력과 신적인 능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임무를 맡으러 가야 되는 거죠.
능력을 만들었으면 이제 활용하러 일을 하러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일을 하러 가는데 하나는 정관으로 일을 하러 가고요. 하나는 편관으로 일을 하러 가게 되어 있어요.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인이 수행을 해야 될 규칙이기 때문에 이 정관이라는 이름을 다르게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편관은 항상 변화하는 법, 화법이라고 해서 변화를 주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도 있는데 일간이 근약하면은 편관을 살이라고 그래요. 살이라고 하고 일간이 근황하면 편관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위에 따라 가지고 이름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현실에 맞게 정관이죠. 그러니까 관인상생, 살인상생으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일을 하러 가는 거죠. 그걸 정인에게 맡기는 거예요.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에 맞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럼 이 편관이 무엇에 대한 변화인가라고 하면은 정관의 유지가 잘못되었거나 유지를 더 많이 하려고 하면은 변화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관의 잘못된 부분이나 정관의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주기 위해서 변화에 맞는 일을 하러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이나 살이 시키는 것을 인성이 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것을 우리가 육신의 용어로서 관인상생 그리고 이제 살인상생이라고 하죠. 또 관이라고 하는 이제 것은 인성이라고 하는 지적 능력으로만 나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식상이라고 하는 행동 능력, 현장 능력으로도 이제 관살의 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식신이 일을 하러 가는 것이 있고 상관이 일을 하러 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식신이 일을 하러 가는 걸 우리가 식신제살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상관이 관에게 일을 하러 가는 것을 상관경관이라고 하죠. 상관경관이라는 말은 환경에 맞게 변화된 환경에 맞게 그렇죠?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에 있는 그 환경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된 환경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관의 지금 환경을 유지하려고 하는 마음과 상관의 변화된 환경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관, 경관 그 자체를 나쁘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죠. 식신은 편관을 제하러 가는데 식신이 편관을 제하러 간다라고 하는 것은 편관이라고 하는 급격한 변화를 자제하기 위해서 그 급격한 변화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식신제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관경관이나 식신제살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 능력에 속하고 물적 능력이라든가 현장 능력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정관이 정인에게 가는 것을 관인상생, 그리고 편관이 편인에게 가는 것은 살인상생.
그리고 식신이 편관에게 가는 것은 식신제살, 상관이 정관으로 가는 것은 상관경관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죠. 상관경관이라는 것은 변화를 하러 가는 것인데 이거를 자기 소유로 돌리고자 하는 개인적인 욕망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식신이 정관까지 가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식신이라고 하는 현장 능력이 개인적 욕망을 앞세워서 정관에게 갈 수가 있는데, 이것을 탐합망관이라고 하죠. 관을 탐한다는 건데 소유권을 주장하러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관이 소유권을 주장해서 식신이라는 것을 이제 부인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것이죠. 상관도 정관에게만 가는 게 아니고 편관에게 가는 것을 우리가 상관합살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도 변화에 대한, 편관이라고 하는 변화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살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인성과 식상이 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관인상생, 살인상생. 이때 식상과 관살이 관계를 맺는 것은 식신제살, 상관경관, 그리고 탐합망관, 상관합살, 이렇게 네 가지인데, 탐합망관이라는 것은 식신과 정관이 합을 하는 것이고, 상관합살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과 편관이 합을 하는 것인데, 이거는 음양이 만난 것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식신이 식신제살과 탐합망관,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상관경관과 상관합살을 또 두 가지를 이렇게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한 가지씩 밖에 할 수가 없어요. 또 일간이 인성이라고 하는 지적 능력과 식상이라고 하는 현장 능력을 가지고 재관의 임무를 수행을 하는데, 이 둘을 합쳐 가지고 일간이 자기에게 임무를 수행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관살이 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자기가 관살인 것처럼 말하면 안 돼요. 그런 법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누구나가 다 관이 자기에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일을 수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관살격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관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관은 일간에게 임무를 수행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임무를 수행을 하려면은 관이 있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임무나 일을 시키는 사람이나 조직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방법은 인성이라고 하는 것 두 개, 그러니까 정인과 편인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식신과 상관으로 하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크게 나누어서 6가지 방법이 되는 거예요. 관인상생, 살인상생, 그리고 상관경관, 식신제살, 탐합망관, 상관합살, 이렇게 6가지 방법으로다가 이제 인성과 식상이 관살에게 가서 임무 수행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나중에 이제 격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이제 내가 정관격이라고 하면은 임무를 수행하는 방법이 관인상생, 그리고 정관격이니까 상관경관 하겠죠. 그리고 탐합망관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3가지 정도는 이렇게 정관격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안 되었을 때 정관격인데 관인상생이라든가 상관경관, 탐욕만관이 안 되었을 때 다른 방법, 별도의 방법이 있는데 그건 이제 인화식이라든가 인비식, 인겁상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관사를 보는 관살의 동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또 장남의 동정법으로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인성의 지적 능력으로 관살의 임무를 수행을 하려고 하는데 정관을 만나지 못하고 만약에 살을 만났다. 그러면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맞게 정관이 시킨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질에 맞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인은 정관에게 맞는 거죠. 정관에게 맞는 것이고 편인은 편관이 와서 일을 시켜야 편인에게 맞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개 편관은 편인에게 알아서 일을 하라고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편관이 구태의 일을 안 시켜도 편인은 알아서 잘 하지만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시키지 않으면 업무 처리를 못하는 특성이 있어요. 시키는 것은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잘 하지만 시키지 않는 일은 하지 못한다. 그럼 편관이 봤을 때 이 정인은 하지 않았으니까 근무 소홀자가 되겠죠. 근데 정인이 볼 때 편관은 일을 안 시켜서 내가 안 한 거라는 거죠. 누구 말이 맞느냐? 두 사람 말이 다 맞아요. 만약에 집에 정인이 내 부인이고 남편이 내 남편이다면, 그러니까 정인 부인과 편관 남편이 만나서 산다. 그럼 부인은 남편이 안 시켜서 안 한 건데 남편은 들어오자마자 밥을 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정인 부인은 밥 해놓으라는 소리를 안 들었으니까 밥을 안 해놨으니까 밥이 없는 거예요. 서로 맞지 않죠. 남편이 바라는 것과 아내가 바라는 이 밸런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정관과 편인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편인이 정관으로 가는 걸 가지고 이제 탈선이라고 하잖아요. 관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설기라고 하는데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현 체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만든 체제로다가 남편을 자꾸 이렇게 남편들어 요구를 하죠. 자기가 만든 체제로 끌어들이잖아요. 근데 정관은 어떻게? 원래 있던 고유한 체계가 있기 때문에 또 이건 뭐야? 밸런스가 맞지 않아요. 그러면 정관과 편인은 이렇게 되면은 이혼을 하죠. 회사를 그만두게 되겠죠. 근데 편관과 정인은 밸런스가 맞지 않으니까 정인이 울음을 터뜨리겠죠. 우는 게 나은지 이혼을 하는 게 나은지 그걸 따지자는 건 아니세요. 이렇게 모두가 이제 맡은 그 역할이 맞지 않을 때 일어나는 사항들인데 관인상생, 살인상생 요거부터 하고 나중에 다시 이제 식상으로 네 가지를 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천간에서 하는 것, 그리고 지지에서 하는 것, 그리고 지지와 천간이 만나고 천간과 지지가 만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막 좀 헷갈리지만은 차근차근히 공부를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일간은 식상으로 자기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이 발휘하는 행동은 소유를 위한 행동이에요.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관살에게도 능력을 발휘하지만 재성에게 발휘하는 것은 이제 소유를 위한 행위가 되겠죠. 자기 능력에 맞게끔 소유 행위를 하고, 그렇죠? 환경의 변화에 맞게끔 소유 행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려 그러면 식신은 편재로 가고요. 상관은 정재로 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자기 능력에 맞게 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 사주에 식신이 있는데 정재가 있다면 내 능력에 맞지 않는 환경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환경은 자꾸 변화하게 되어 있어요. 편재는 영역 확장을 통한 소유를 하고자 하는 게 특징이에요. 정재는 내가 수익을 보자는 소유를 우선시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면 사업을 확장할 것인가,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이게 이제 상관생재와 식신생재의 차이죠. 그렇지만 식신이나 상관이나 현장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같은 것인데, 일간의 능력이 식신 그리고 상관으로 나타나서 소유 행위를 하러 가는 것은 같은 것인데, 사업을 넓힐 건지 돈을 벌 건지에 대한 차이가 있듯이, 또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일간이 근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비겁이 있는가 없는가, 그 비겁이 있으면 그 비겁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그렇죠? 그 결과에 따라서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관역을 향해 갖고 화살을 쐈어요. 그러면 1cm 정도 틀렸지만은 그게 100m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소유를 하기 위해서 현장 능력을 발휘하고, 그렇죠? 또 이제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를 하기 위해서 현장 능력을 발휘하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적 능력을 발휘하는 건데, 소유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식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인성으로도 할 수가 있죠. 인성으로도 재성으로 갈 수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렇죠? 돈을 버는 방법이 꼭 내가 몸만 써서 버나요? 머리 써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편인이라고 하는 지적 능력을 가지고 편재에게 부리는 소유 행위와, 정인이라고 하는 지적 능력을 통해서 정재에게 부리는 이렇게 소유 행위를 우리는 제극인이라고 부르죠. 정인이 정재를 소유하고자 하는 소유 행위를 우리는 제극인인데, 다른 말로 탐재괴인이라고 하고요. 탐재괴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인성이 무너져서, 인성이 무너지고 재로 바뀌는 걸 의미하는데, 인성이라고 하는 건 원래 관으로 가야 되는데 그 인성이 관으로 가지 않고 재성으로 간 거예요. 그 말은 지위와 신분을 망각한 채 재물을 만나러 갔다고 해서 탐재괴인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리고 편인이 편재를 만나러 가는 것을 우리는 효신재화라고 불러요. 그래서 인성이 재성으로 가서 지적 능력을 발휘하고 또 재물을 이렇게 소유를 하거나 영역을 넓혀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만약에 이것도 음양이 달라서 편재가 정인을 만나서, 그렇죠? 합을 이룰 수가 있고요. 편인도 정재를 만나서 합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합으로 인한 소유 행위를 하는 재산권 행동도 또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